비정상 축구회담 비축회 7회 라인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굉장히 산뜻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지 좋은데 자연광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느낌상 그리고 이 맑은 하늘에 좋은 전시장에 알배형이 있으니까 유럽 화보 느낌 나요. 그래서 뭔가 약간 느낌이 느낌 좋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와중에 비정상 축구회담은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D-100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지금 유럽 축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가 곧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월드컵 최고의 축제지만 저는 유럽 축구의 백미는 역시 클럽 대항전이 아닌가. 물론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은 올해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다시 얘기하시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잘 뜰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요즘 기분 좋죠. 요즘 좀 좋으니까 유벤투스, 첼시 모두 다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첼시? 챔피언스 리그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일단은 리그에서 지금 너무 녹화 기준으로요. 이적 시장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첼시가 막판에 뭐 지금 뭐 추가 영입을 하긴 했지만 막 너무 데려왔어요. 네. 올해는 사실 이 이적 시장 매출 규모로 보면 역대급 제일 높았어요 이번에. 엄청 첼시가 지출로만 보면 유럽 전체에 지금 1위를 했던데 뭐 오바페이를 장난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강한 팀들이 다 상황이 좋아지고 강해졌으니까 이번 챔스 저는 제일 기대돼요. 그리고 엄청 재밌을 첫 것 같아요. 시작은 역시 우리 알베르토의 유벤투스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실 거야? 알베르토부터 시작을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알베르토 데이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알베르토 데이에 유벤투스가 속한 H조로 가면 파리 생제르맹이 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적당한 성적을 내는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무조건 우승권 클럽이고요. 그 어떤 팀도 파리 생제르맹과 만나고 싶지 않다. 맞아요. 이 정도의 클럽인데 같이 H조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메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팀에서 아는 것 같고 갈티에 감독이 아주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릴하고 할 때 그 대승할 때도 보니까 이제는 음바페랑 네이마르랑도 호흡이 잘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PSG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 많은 구단주가 축구 선수 스티커 모집하는 느낌이었어요. 카드 사기처럼. 이거 잘한다 해서 사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부터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H조 최고의 빅카드 유벤투스와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 경기 얘기를 빡 해보고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응원할 때 사실상 그거 국가대항전 되거든요. 이탈리아 최고 명문인 유벤투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최고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이 리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프리뷰 먼저 들어가요. 때려야죠. 왜냐면 이거 경기 분명히 진짜 재밌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스트를 모셔봐야죠. 알베르토 형은 일단 화면에서 좀 바깥으로 나가주시죠. 나갈까? 예, 나갔다 오세요. 예. 차 구경하고 있어요. 예, 차 구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PSG의 팬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태호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에서 온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느끼는 어떤 그 이미지가 프랑스인의 어떤 전형적인 느낌 플러스 한국에 굉장히 오래 있었구나.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유벤투스 대표 팬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분명히 이 사람이 이탈리아 그리고 유벤투스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일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유벤투스 팬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게 생겼다. 거의 뭐 이탈리아 한 4부 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뛴 것 같은. 맞아, 옛날 얘기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게스트이자 호스트 이렇게 모셨으니까 정말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초반에 빡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들어갑시다. 경기잖아요. 네, 바로 거기가 이제 맞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편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H조로 이 두 팀이 묶였습니다. 각 팀 팬들의 반응이 어땠나? 전 무서워졌어요. 무서웠다. 무서워요? 네, 왜냐면은 그 PSG 4번 주벤투스 만나기로 했는데 4번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왜 같은 그룹으로 나왔어요? 또 문제가 생길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랑 PSG 지금까지 8번 만났고 2번 비겼고 나머지 다 유벤투스 이겼어요. 와, 차이가 심하구나. 지금 맞대결에서 이상하게 멤버는 화려한데 이상하게 유벤투스의 그런 늪축구에 파리가 말려드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지.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올 시즌의 갈티에 감독의 파리는 확실히 강하다. 이런 세요. 느낌이 있었거든. 그죠?
근데 또 막상 요즘에 알레그리는 뭐 팬들도 막 뭐라 그러고 전술도 부족하다 뭐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막상 붙으면 특유의 그 유벤투스의 끈적끈적한 저력이 있어. 그러면 이런 전적 때문에 알베 형은 파리 생제르맹 같은 조 됐다고 그랬을 때도 별로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아니요, 솔직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사실 딱 보면 2급 팀들 중에 PSG,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다 강한 팀이니까 어차피 이런 팀들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오히려 PSG 어차피 1등을 하니까 저희 사실 2등만 하면 되는데 오, 그러면 1등은 PSG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팬들은 요즘은 그렇지. 그러면 지금 다 PSG는 일단 1위 한다 빼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PSG 팬들은 그럼 자신만만한 상태인가요? 약간 뭐 많은 충분히 거인 것 같아요. 사실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도 지금 올 시즌에 왠지 월드컵 앞두고 있어서 되게 그런지 좋아요. 3명이 다 우승 후보 팀의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다. 핵심 선수들 3명이 무언가 동기부여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시기에. 근데 문제는 월드컵 전까지 그룹 스테이지가 끝난다는 얘기지. 그 3명이 결국은 좋은 폼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캐리어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는 챔스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하면 사실 그러면 뭐 끝났죠. 제대로 레전드 네. 될 건데 그러면 최근 리그에서 툴로즈 3대 0으로 이긴 기억도 있고 릴은 엄청 뭐 개파를 냈고 7골 넣었던가? 네. 다섯 경기 동안 21골 넣었어요. 경기 평균 득점이 4골이 넘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은 그 주변의 리그 성적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어떤 부분이 강력하다라고 느껴지나요? 4경기에다가 17골을 넣었어요. 17골, 4경기 17골. 한 30년 전에 4골 이런 같은 그 경기를 생기는지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PSG 팬이라서 계속 야 미쳤다 진짜. 역시 돈이 좋아. 카타르. 근데 카타르 덕분에 그렇게 세졌어요. 엄청나게 세졌죠.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선수를 어떤 선수로 보시나요? 무조건 네이마인가요? 아직은 네이마인. 두 번째는 엠바페, 세 번째는 메시. 그러면 갈티에 감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생각이 뭐죠? 그냥 계속 잘하고 있어가지고 갈티에 감독 일단 선수들의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시즌의 경기들을 보면 훨씬 더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일단 미드필더 중에 미티냐 세고 있고 왼쪽에 멘데스 세고 있고 오히려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유명한 선수 위주로 많이 썼고 팀보다 선수 우선이었는데 갈티에 감독이 들어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플레이고 팀이고 그 다음에 선수다 이런 철학이 딱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발음이 갈티에가 아니고 골티에? 골티에. 골티에 원래 정도로 가야 되는구나. 골티에가 맞. 알베가 파리 산제르맹 팬 같아.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네. 저 처제 남편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 근데 보르도 팬이라 작년에 보르도 경기 다 봤었는데 올해는 볼 경기 없어서 같이 PSG 경기 보고 있어요. 보고. 진짜 답답하더라 보르도 경기. 보르도 경기 진짜 좀 보기 힘들어. 저는 요즘 PSG 경기 볼 때 재밌는 포인트 뭐냐면 상대방 팀 수비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다 인기 많고 잘하고 있으니까 리더 없어요. 원래 팀 중에서는 같은 그 리더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PSG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하긴 옛날에 티아고 실바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잡아줬죠, 그나마 뒤에서. 잡아줬는데 지금은 마르키뉴스랑 킴펜베하고 세르기오 라모스가 갔으니까 근데 라모스는 사실 이제 온 선수니까. 리딩을 못하고 그죠. 베라티 같은 또 꼬맹이가 미안해. 베라티 근데 짱 잘하는데. 짱 잘하지. 네, 진짜 잘하잖아요. 베라티, 비티냐 뭐 이렇게 중앙일 거 아니야 대충. 확실하게 리더십을 중심이 없네. 메시가 또 그걸 해주는 유형도 아니고. 네, 그런 스타일 아니죠. 좀.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네이마 덕분에 리더 한 명을 그리고 네이마르 중심으로 좀. 오히려 네이마르가 음. 이번에 또 제가 봤던 게 이번엔 팀이 남부 유럽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사람이 거의 맞네요. 90%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문화권과 말이 다 비슷해야 좀 팀이 단단해지고 친구도 되고 그렇게 친해지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외국 팬들이 보기에는 좀 감이 안 오는 건데 유럽 사람들끼리는 좀 감이 유럽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감이 있는 거야.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정서에서만 알 수 있는 네. 부분이라 선수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PSG는 지금 뭐 자타공인 최강의 클럽 중에 하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중요한 거 딱 하나입니다. 여기 다른 거 없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하나 하면 돼요. 그 중요한 무대에서 유벤투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 고비인데 어때요? 그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 본인이 볼 때는? PSG 약간 좀 자신감 좀 세졌어요. 느낌도 강한 선수도 생기기 덕분에 이번에는 뭔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아, 이번엔 될 것 같다. 이번에 될 것 같다. 아. 무조건. 이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왜첫 경기로 같이 하신 거예요. 확실히 스타트가 부담이 있구나. 부담은 네, 된다. 그래도 스코어는 예상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대1? 2대1 한 점 차 승리. 파리승. 네. 그러니까 힘든 신승을 예상하는. 네. 어쨌든 지금 테오 이야기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강한 건 맞지만 약간의 부담감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유벤투스 팬들은 오히려 파리는 못 이기는데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한 거 아니야? 선수의 수준을 보면 사실 럼럼, 메시, 엠바페, 네이마르 빼면 빼고. 그럼 네. 비슷한데 저희도 앞에는 뭐 지금 부산 중이지만 키에자, 블라우비치, 디마리아 있으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PSG는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팀이고 그래서 이제 다져졌죠. 유벤투스는 그 과정의 시작이에요. 디마리아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파레데스 뭐 어제 왔고 브레멜도 어차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니로랑 알렉산드로 좀 나이가 많고 알렉산드로는 잘할 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최고였었죠. 랩트 문제가 잘할 때 한 시즌에 3경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날은 진짜 잘해. 못하는 못하는 날도 날은 완전 많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 PSG랑 붙으면 저는 뭐 2대0, 3대0 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는 감히 예상해 보지만 유벤투스가 의외로 선전할 거야. 아, 의외로 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쓱 생각이 나는 게 유벤투스 하면 이탈리아의 최고의 명문이 맞는데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은 유벤투스이나 세리에A에서 유럽 대항전에서 제일 잘하는 팀 하면 AC 밀란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7회고 유벤투스가 유럽 대항전에서 약간 뭐 준우승 예전에 리피 감독 있을 때도 항상 좀 마지막에 이 준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우승했지 유벤. 네. 유벤. 제가 살면서 챔스 결승 6번 봤는데 우승은 한 번이었어요. 한번밖에 없으니까. 이 확실히 사실 빅 경기에서 좀 약한 것 같고 최근에 결승전에서 저희 레알 마드리드 만났을 맞아요. 때 레알 마드리드 더 강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 바르셀로나, AC 밀란, 옛날 레알 마드리드, 모루시아 도르트문트 다 그냥 아쉽게 졌어요. 그쵸. 다. 이길 수 있는데 AC 밀란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훨씬 진짜 잘했으니까. 훨씬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유벤투스도 챔피언스리그의 어떤 그 강력함은 리그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리그는 뭐 평정이죠. 그런데 챔스 타이틀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가 키 플레이어를 한번 뽑아보죠. 유벤투스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블라우비치는 저희 지금의 키플레이어이긴 한데 예. 이번 경기는 아마 저희 수비하다가 역습하려고만 하는데 그러면 역습 잘할 수 있는 선수 뭐 디마리아나 디마리아. 오히려 블라우비치인데 디마리아가 디마리아나 블라우비치인데 아마 제일 핵심적인 선수는 메시가 막을 선수 아닐까? 누구를 막아? 누가 이제 데인마크를 시킬 테니까 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는 선수 베라티인데 베라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선수 베라티예요. 유벤투스 미드필더들이 베라티랑 상대하는 아. 빠르고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고 맞아. 뭐 키만 사실 좀 작은 거지. 키 작은 것도 사실 별 티도 안 나요. 네이마르도 말해줬잖아요. 자기 만났던 선수 중에 베라티 최고다. 네. 근데 확실히 내가 보니까 알베는 찐팬이 맞아. 찐팬들은 원래 걱정만 하가 진짜. 나도 맨날 첼시 맨날 네. 욕하잖아. 저도 아스날 얘기하면 항상 매 경기 못 이길 것 같아. 맨날 못 이길 경기 것 많아질 것 같아. 저 알레리 감독이었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태호가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격진 3명을 제외한 다음에 누가 제일 좀 핵심적인 선수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3명 빼고 멘데스가 제일 누노 멘데스. 누노 멘데스. 오히려 사실 저는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 볼 때마다 진짜 이 팀의 기둥 같은 선수가 베라티 다음에 마르키뉴스 같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예 이제 무게감이 다르고 또 마르키뉴스 토너먼트 경기 보면 은근히 중요한 골 되게 많이 넣습니다. 맞아요. 이런 선수들도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근데 첫 경기니까 이제 마르키뉴스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무키엘레나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아직은 팀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결국은 기존 멤버들 중에서 핵심 선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거기에는 역시
중심은 3명 빼고 나머지 중에는 중심을 아르피스가 잡겠죠.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경기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은 확실히 PSG 쪽이 강력하게 보여요. 그러나 알베 형이 이 정도 엄살을 떤다. 보통 이런 팀들이 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정 가서 무승부 내지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헤더 한 방 빡 해서 원정승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어를 좀 예상을 해보죠. 저는 PSG 도리노 올 때는 무승부하거나 그렇게 괜찮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파리에 가서 아마 2대0 질 것 같아요. 원정 갔을 때는 0대2 패배. 0대2. 아, 여기는 이미 준비된 팀이에요. 뭐 솔직히 주벤투스 빼고 그 벤피카, 아이파 약간 안 무서워요. 아, 무섭지 않다. 유벤투스 빼면은 별로 안 무섭고. 0대1, 뭐 2대1, 뭐 골은 뭐 음바페 아니면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네. 아, 네이마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네이마르 잘해요. 요즘. 나는 의외로 유벤투스가 선전에서 한 3대1 정도. 3대1. 원래는 아니, 한 골. 한 골 4골 차 승 보다가 네. 2골 차로 이제 좀 좁혀서. 좁혀서 3대1. 3대1 정도. 저는 생각보다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뭐 챔피언들이지만 갈티에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아니니까 그리고 유럽 대항전은 저는 항상 보면 클럽이 가지고 있는 그 대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유벤투스가 승리는 어려울 것 같고 무승부 혹은 만약에 이긴다 해도 1대0 아예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골이 저는 골 생각보다 못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거의 뭐 근데 알레그리 성향상 네. 원정이기 때문에 그죠. 두줄 수비 세우겠죠. 아마 잠글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내가 파리 경기를 보면 한 두세 골은 그냥 넣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약간 그래도? 정 대고 막 두드리고 아. 부수는 스타일이니까. 무서워. 메시가 뒤로 빠지면 왼발로 툭 올려주고 네. 음바페 순간 스피드로 가서 좁은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 또 네이마르랑 콤비네이션이 생기고 오른쪽에서 윙백들이 이루고 들어오고 옵션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공격할 옵션. 옵션들이 하나 두 개씩 안 되면 너무 옵션이 너무 많아. 많아요. 그래. 예전에는 근데 스타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도 공격진들이 뭔가 약간 인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올스타 군단이 된 이후에 조화가 가장 잘 돼 있고 무언가 선수들이 화합이 돼 있고 네. 제 생각에는 뭔가 한 4, 5년 동안은 PSG 가장 센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PSG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른 팀을 뭔가 엠바페나 네이마나 뭔가 잡고 싶으면은 3천 유로 줄게요. 그럼 우리가 5천 줄게. 음바페 가자. 레알 마드리드 안 간 거 보세요. 맞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쏠리지만 지현이 형도 그렇고 다 혹시 이 유벤투스의 어떤 그 저력에 경기가 예상 외로 흘러갈 수도 있다 정도의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경기 이외에 유벤투스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각국 리그에서 굉장히 또 유서 깊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그에서 이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숙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리 쌍제르맹, 아, 여러 파리 개겠죠. 쌍제르맹. 네.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PSG라고. 이쪽도 비슷하죠. 유벤투스 이후에 역대 우승을 제일 많이 했던 팀이 AC 밀란이에요. AC 밀란이니까. 어떻게든 변호사들을 써서 네. 그 휴역 기간 넘기고 공소시효를 좀 넘기고. 맞아. 아.